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워포 사이버트론 게임 시리즈의 제품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주말 동안 워포 사이버트론 시리즈 제품군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 세 제품은 이번에 해즈브로에서 5월에 신제품으로 발매하는 제품들로 지금은 사전 예약으로 판매 중인 제품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볼 제품은 아주 멋있게 리뉴얼된 보이저 클래스의 옵티머스 프라임인데요. 이번 제품들 리뷰에 앞서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 워포 사이버트론 시리즈는 2010년에 출시됐던 게임으로 사이버트론을 배경으로 한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전쟁 그리고 몰락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게임 시리즈는 2010년 워포 사이버트론, 2012년 폴 오브 사이버트론 이렇게 두 작품이 나왔는데요. 이 전작인 워포 사이버트론은 사이버트론 전쟁의 시작과 과정을 다루고, 이 폴 오브 사이버트론은 또 전쟁에 격화되는 과정, 그 다음에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0년에 공개됐었던 넷플릭스 시리즈의 워포 사이버트론이라는 만화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또 생소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게 동명으로 이루어진 게임과 만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온 워포 사이버트론의 원조는 이 게임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당시에는 사이버트론 전쟁을 배경으로 한 컨셉과 또 기존의 만화, 영화와도 다른 디자인으로 되게 인상적인 작품이었는데, 무엇보다 이 트레일러가 정말 명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워포 사이버트론의 오프닝 트레일러 영상은 지금 봐도 그 당시랑 똑같은 전율을 느끼고 완전 생생함이 전달되는데, 지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몰입도가 엄청난 트레일러입니다. 아주 짧은 영상인데 이 스토리의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그런 트레일러이기 때문에 정말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트레일러가 보시면 뭔가 익숙한 구도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2018년에 개봉됐었던 범블비의 오프닝, 그 사이버트론 전투 장면이 이 워포 사이버트론의 오프닝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다르다면, 범블비 영화에서는 범블비가 날아와서 이제 팀에 합류를 하는데, 게임에서는 옵티머스가 아주 멋있게 날아와서 범블비를 막아줍니다. 이 공중에서의 변신 장면은 진짜 언제 봐도 정말 멋있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이 워포 사이버트론이 오프닝 트레일러 말고도 게임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단편 영상들이 있어요. 이 스토리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이것만 따로 봐도 거의 뭐 기존의 영화와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의 퀄리티, 오히려 영화보다 더 재밌는 영상이에요. 그만큼 짜임새가 좋고 스토리 구성도 좋은 게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또 이게 게임만 나왔느냐? 제품도 나왔었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제가 옛날에 리뷰했던 폴 오브 사이버트론 제즈,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제품들이 이제 같은 라인업의 제품이고, 워포 사이버트론, 옵티머스, 범블비 등등 몇 개 제품들은 또 나왔었어요. 이제 그때 나왔던 제품들이 이제 다시 스튜디오 시리즈로 재탄생되면서 본 게 오늘부터 소개하는 이 제품들입니다. 네, 옵티머스 프라임을 보는데, 옵티머스 프라임을 보기 전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드디어 영접해봅니다. 제가 또 이 제품이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후다닥 구판 제품을 구해놨었거든요. 오늘은 이 구판 제품과 스튜디오 시리즈 버전을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프라임은 보이저급인데 이렇게 볼륨감이 큰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구판 버전이 디럭스급으로 나와서 더 이게 크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특유의 푸짐한 볼륨감이랑 또 패키지 정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더해지니까 더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품번이 3번인데요. 이 품번대로 소개하면 좋겠지만 저는 우선 이 옵티머스를 가장 기다렸기 때문에 옵티머스를 먼저 봅니다. 옆면에는 이렇게 옵티머스 프라임과 품번이 있고요. 얼마 전에 펄스 라이브에서도 공개됐던 것처럼 이 워포 사이버트론 제품들이 더 나오다 보니까 또 개별적인 품번을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에서 기존 영화와 달리 또 다른 제품 라인업을 즐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옆면에는 게임 속의 이미지가 있고 뒷면을 보면 알트 모드와 로봇 모드가 나와 있습니다. 22번의 변형 스텝을 갖고 있고요. 무기가 아주 대박인데 전 얼른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소체와 무기 두정, 배경지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배경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시작하면 나오는 그 화면, 게임 속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속 배경이 함께하면서 좀 제품을 좀 더 리얼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체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크죠? 아주 거대합니다. 이 워포 사이버트론의 디자인이 좋은 게 영화랑 원작과는 다 완전히 다른 느낌의 디자인이었다는 거예요. 옵티머스 프라임도 되게 네모나고 좀 마른 느낌의 옵티머스였다면, 게임 버전의 옵티머스는 아주 볼륨감이 있고 되게 크고 묵직하게 표현됐어요. 오토봇들이 항상 열쇠에 약한 모습이 느껴졌는데 게임에서는 뭔가 든든한
강한 모습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 게임이 원래는 지원 버전의 배경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형태의 세계관이 만들어지면서 또 색다른 수집이든 뭐든 이제 취향에 따라서 또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무튼 게임 속의 이미지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임 속의 이미지랑 비교해보면 그대로 잘 표현됐다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웨더링이랑 도색이 없이 기본 사출색인 건 좀 아쉽지만 이 몰드 구현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분 도색을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구판 버전에 익숙해서 뭐지 싶었는데 트레일러를 다시 보고 비교해 보니까 얼굴도 완전 똑같이 잘 표현이 됐습니다. 이게 토끼처럼 귀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정말 싱크로율이 좋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체에는 특유의 볼륨감이 그대로 전달됐는데 또 어깨 부분에 보면은 약간 평면이긴 한데 그래도 게임의 디자인처럼 이렇게 굴곡진 튀어나온 어깨 부분도 표현이 됐습니다. 물론 살짝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표현이 됐고 또 오토봇 엠블럼까지 양쪽에 들어있는 게 아주 나이스. 원래 게임 안에서는 여기 둘 다 빨간 도색이 들어있는데 제품은 여기만 들어있죠. 다리도 복부랑 똑같이 여기 부분 도색은 없지만 몰드 그대로 표현됐다는 점. 물론 허벅지는 골다공증입니다. 이거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팔다리 가동이 매우 좋고요. 무릎도 아주 자연스럽게 준수하게 가동되는 편이죠. 어깨도 덩치가 굉장히 크지만 잘 가동되고 보시다시피 어깨 관절이 좀 길게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서 팔 가동도 무리 없이 잘 되는 편입니다. 허리 가동도 아주 좋습니다. 게임에서도 첫인상이 뭔가 좀 느릴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크고 묵직해서 너무 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날렵했고 그게 또 제품에도 그대로 표현이 돼서 뭔가 둔하게 생겼지만 아주 날렵하게 가동이 잘 되고 아주 튼튼하게 가동이 됩니다. 등짐도 게임 속 모습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만들어졌고 이거는 구판이랑도 비교했을 때도 완전 깔끔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바퀴가 이렇게 뒷부분에 연결된 전개되는 것도 고증 그대로 잘 표현이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스튜디오 시리즈 옵티머스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에너존 도끼예요. 이 트레일러에서도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옵티머스의 메인 무기인데요. 이 곰 같은 덩치에 딱 맞는 묵직하고 거대한 무기죠. 트레일러를 보면 이렇게 옵티머스가 이렇게 탁 옆에다 놓고 전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또 이게 휘두를 때 디셉티콘 병사를 한 방에 갈라버리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제품은 살짝 비율이 작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극중의 디테일과 스케일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보면은 다행히 에너존 부분이 이렇게 발광하는 그런 디테일도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완전히 사출색으로 표현하지 않고 나름의 디테일을 넣어준 게 아주 괜찮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도끼는 3단 분리가 돼요. 이렇게 머리 부분이랑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먼저 윗부분에 도끼날을 꽂아주고 그런 다음에 손에다가 끼우고 이렇게 빼준 다음에 이렇게 장착을 하면 완전히 이렇게 도끼를 잡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전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착하는데도 좀 디테일을 많이 살려준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들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도끼 스케일이 조금 작긴 한데 뭐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수준이고 또 도끼가 길다 보니까 양손에 쥐면서 전개를 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양손으로 다 잡기는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옵티머스가 양손으로 도끼를 쥐고 달려가던 그 모습을 좀 전개할 수도 있죠. 우선 기본 가동도 좋은데 이렇게 도끼도 크고 액션을 취하는데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게임에서 느꼈던 액션을 제품으로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게 구판에서는 이 도끼가 없었기 때문에 구판에서의 아쉬움이 있었던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존재함으로써도 만족감이 있지만 디테일도 잘 살렸고 또 제품 소체랑도 활용도가 좋아서 총도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총 같은 경우는 게임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모양이 비슷하긴 한데 살짝 달라요. 무기는 어떻게 끼우냐면 팔 부분을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핀이 전개되는데 밑부분에 보이는 구멍이랑 결합해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건 또 특이한 방식인데 구판은 무기를 손에다 끼우는 방식이었지만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 옵티머스는 이렇게 팔과 교체를 하는 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고요. 또 게임 속의 모습처럼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죠. 눈이 잘 안 보여서 이게 게임이랑 똑같은 건데 살짝 다르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도끼랑 캐논까지 해서 무기 구성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 옵티머스 프라임이 구판이랑 또 다른 점은 도끼랑 총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트릭스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전 이것까지 구현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스파크를 열면은 이렇게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안에도 몰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매트릭스도 잘 만들어졌죠. 이게 또 새로운 또 디자인인데 또 POTP 옵티머스 그다음에 기존의 매트릭스랑 또 다른 그런 디자인이라서 또 색다른데요. 뭐 지구본을 닮았죠. 되게 뽀짝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매트릭스까지 구현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까지 근데 옵티머스가 또 매트릭스가 빠지면 또 허전하잖아요. 이것까지 다 구현을 해서 진짜 뭐 굳이 계속하면 입만 아플 텐데 아주 완벽합니다. 이게 또 언급된 김에 구판이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구판도 나름 잘 나오긴 했지만 확실히 이 스케일이 좀 아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디럭스급보다 그렇게 큰 건 아니라서 키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확실히 그래도 덩치에서 오는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구판 제품을 신제품에 비교하기는 좀 그래요. 애초에 뭐가 됐든 간에 신제품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비교하자면 구판이 이제 지금 신제품에 비해서 옛날에 얼마나 잘 나왔느냐? 그런 걸 봐야겠죠. 아무튼 이 스튜디오 시리즈 때문에 구판을 열심히 구해왔는데, 이 구판은 노멀판이 아니라 이것도 재판된 버전이라서 도색이 기존 제품하고는 달라요. 원래는 이 스튜디오 시리즈처럼 이렇게 회색 사출색인데, 저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면 방금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볼륨감이 애초에 다릅니다. 물론 이 흉부에 튀어나와 있는 이런 볼륨감은 표현은 됐지만 덩치가 많이 작죠. 옵티머스 프라임은 게임의 이미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상체가 굉장히 크고 묵직하게 생겼는데 구판은 굉장히 작습니다. 뭔가 새가슴이 된 느낌이죠. 그리고 상체 어깨 부분도 물론 이게 이 굴곡은 이 곡선미는 이 구판이 더 있지만 여기서도 볼륨감이 많이 다르고 훨씬 더 퀄리티가 좋죠. 그리고 복부 부분에 이렇게 몰드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훨씬 더 압도하는 퀄리티. 그리고 다리 모양도 거의 뭐 비슷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구판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스튜디오 시리즈가 훨씬 좋은데 또 이게 구판이 이만큼 잘 나왔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또 살려서 이제 신제품이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뒷부분 등짐도 물론 이게 방향이랑 생김새는 다 똑같지만 조금 더 깔끔하게 전개가 됐고 또 고증에 맞게 바퀴 방향이 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스튜디오 시리즈의 장점이죠. 이게 또 달라진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게 비율이 더 커지다 보니까 스튜디오 시리즈가 더 깔끔한 느낌이 들고 구판은 좀 오밀조밀 파츠가 붙어 있어서 좀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뒷부분에 다리 정리된 거는 구판이 훨씬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판에는 이렇게 앞으로 전개됐는데 스튜디오 시리즈는 이렇게 뒤로 전개돼서 옆부분의 몰드도 좀 더 리얼하게 바뀌었죠. 구조는 비슷한데 어느 정도 엇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를 한번 비교해 볼까 싶은데 구판 버전은 이렇습니다. 그냥 통짜 바퀴예요. 그리고 스튜디오 시리즈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이게 왜 호불호가 갈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훨씬 더 좋아졌는데 물론 다 싫어하는 거 아니고 몇몇 분들이 이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스튜디오 시리즈가 훨씬 더 낫고요. 또 고증에 맞고 또 스케일 면이든 가동 면이든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 아마 다 이 호불호가 크게 안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기가 다른데요. 구판 버전의 옵티머스는 이렇게 좀 허접한 무기예요. 이렇게 좀 접어서 전개하는 그런 무기고 스튜디오 시리즈의 무기는 아까 본 것처럼 게임의 모습과 비슷한 캐논의 형태로 바뀌었죠. 장착하는 방식도 구판은 이렇게 손에다 끼워야 되는데 유격이 좀 안 맞아서 많이 빡빡하고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착했을 때도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옵티머스는 이렇게 손에 분리를 해서 손과 교환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이게 또 다른 점이죠. 그래서 구판하고 비교해보면은 물론 구판도 잘 나온 거지만 이제 구판에서 아쉬웠던 스케일 부분 스케일 면에서 확실히 달라진 것도 있고 스케일이 커지면서 이제 부분 또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달라지고 싱크로율에 더 가까운 그런 형태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소체만 따로 봤을 때도 괜찮고 구판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발전이 된 모습이 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비클 모드로 한번 변신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팔을 위로 이렇게 쭉 들어줍니다. 팔을 들고 옆으로 쭉 벌려주면 팔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와서 여기 부분을 그대로 내리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팔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쪽 팔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체를 그대로 중간을 돌려서 이렇게 전개하고 한 번 더 꾹 눌러주면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머리를 뒤로 제껴주고 여기를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다리는 그대로 이대로 그냥 합쳐서 겹쳐주는데 겹칠 때도 약간 비스듬하게 넣어줘야 돼요. 워낙 여기도 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허벅지 고관절 부분을 그대로 올려서 쭉 이렇게 올려줍니다. 전개하고 여기 옆부분을 내리고 바퀴를 밖으로 이렇게 전개해 줍니다.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오토본 마크가 위로 가도록 한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어깨를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쪽도 오토브 마크 위로 가게 전개하고 그대로 꺾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여기 중간에 보면 팔뚝 구멍이 있고 핀이 있는데요. 이거를 합쳐주세요. 이렇게 합쳐주고 이렇게 앞으로 와서 본넷 부분에 보면 여기 구멍이랑 구멍이 있고 핀이 2개 있는데요. 이 팔을 다시 오므리면서 여기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추면 본넷 부분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윗부분에 있는 이 정강이 파츠를 그대로 내려주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다리를 다시 내리면서 고관들이 좀 뻑뻑하긴 한데 다리를 쭉 다시 내리고, 여기 이제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위로 뚝 전개해서, 그 다음에 여기 팔뚝에 있는 핀이랑 여기 안쪽에 있는 구멍이랑 맞춰 넣을 건데, 먼저 팔을 다시 결합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 딱 맞춰서 결합하면 여기가 딱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기구는 위로 올려서 그대로 닫아서 여기 옆면에 맞춰줍니다. 또 똑같이 배기구 올리고 그대로 닫아서 여기 보이는 홈에 맞춰서 결합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옵티머스 프라임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되는데, 덩치가 커지기도 했고 되게 매끈하게 특유의 곡선미가 잘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로봇 모드 때보다도 이게 극 중에서 봤던, 게임 속에서 봤던 곡선미가 좀 살아나서 또 굉장히 멋있게 느껴집니다. 색감 배치가 너무 매끄럽다 보니까 좀 펩시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나는데, 크기가 큰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또 트레일러에서 봤던 모습처럼 디테일이 또 느껴지는데, 또 이 뒷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이 트레일러를 보면 아시겠지만 뒤에서는 좀 연기를 뿜으면서 막 불을 뿜으면서 막 달려오는데, 이 뒷부분의 마감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우선 변형을 할 때 여기가 옆으로 벌어졌다가 닫히는 구조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렇게 또 깔끔하게 범퍼를 정리한 게 아주 마음에 들고요. 물론 여기도 이제 부분 도색은 없지만, 원래는 뭐 도색이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한데 부분 도색은 없지만 그래도 몰드가 깔끔하고요. 또 이 바퀴가 또 뒷바퀴랑 앞바퀴랑 차이가 있어서 트럭 같은 느낌도 납니다. 이게 트럭은 아닌데 그 트럭처럼 앞바퀴가 굉장히 크고 뒤에는 뭔가 트레일러가 달린 것처럼 합쳐진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렇게 배기구가 양쪽에 들어있으면서 뭔가 트럭을 함축적으로 만들면 이런 디자인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잘 나왔죠. 그리고 확실히 색감이 더 진해지니까 좀 더 고급진 분위기가 있죠. 그 다음에 캐논이랑 무기들도 이렇게 비클 모드 때 전개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구멍에다가 이거를 꽂아서 이렇게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도끼는 그대로 합체한 다음에 여기 홈 부분, 여기 핀 부분에 이 도끼의 홈을, 손잡이 튀어나와 있는 이 구멍을 맞춰서 이렇게 딱 전개해주면 비클 모드 시에도 구성품을 그대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 도끼는 조금 이상하지만 이렇게 비클 모드에서도 총을 쏘는 듯한 그 모습은 잘 구현된 것 같습니다. 비클 모드에서도 총을 쏘는 그 모습은 아주 잘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말 동안 5월에 이제 5월에 정식 발매되는 오버 사이버트론 시리즈 3종, 주말 동안 남은 제품들도 마저 볼 텐데요. 사실은 이 시리즈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고 약간은 비주류인 느낌이었는데, 이게 넷플릭스의 오버 사이버트론 트릴로지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동명의 게임이 좀 언급이 되고, 그러면서 좀 재평가받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가끔 이렇게 구판 제품을 찾는 현상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재평가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 스튜디오 시리즈로 리뉴얼 되니까 확실히 좀 불모지 같았던 제품군을 새롭게 오히려 더 좋은 스케일, 디테일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받으실 텐데, 아직은 사전 예약 중이니까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해 보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제품 리뷰 말고도 게임 트레일러를 한번 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또 이 오퍼 사이버트론 말고도 폴 오브 사이버트론의 트레일러가 정말 매력적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영상 보고 나시면 이 제품이 바로 끌리실 거예요. 물론 당연히 호불호는 갈릴 겁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저는 괜찮았고, 또 특히나 하반기에는 메가트론 제품이 나오는 것 같던데, 기존의 영화판 또 86 시리즈 외에도 게임 시리즈를 단독적으로 모을 수 있다는 게 수집하는 입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고, 전 앞으로도 계속 볼 텐데 한번 쭉 보시고 또 뒤에 볼 범블비와 바리케이드 리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